혹시 50세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몇 년이나 단축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최고 권위의 의사 선생님께서 노인 10분 중 9분이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제약회사들이 절대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소위 건강 오일이라고 불리는 이 기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류 의학이 종종 간과하는 인생을 바꾸는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리브유의 어두운 진실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신이 손주가 졸업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향후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건강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들의 산업을 위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압해온 정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채널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이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생명을 구하는 비결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달, 저는 서울에 사시는 68살의 은퇴한 교사 김 선생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10년 넘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매일 요리할 때 사용했으며, 심지어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한 큰술씩 직접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몰랐던 것은 그가 사용하던 올리브유가 그의 건강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전 영상 중 하나를 보신 후 김 선생님은 종합 혈액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염증 수치는 하늘을 찔렀고, 수년간 건강한 식단을 해왔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가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김 선생님이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종류의 올리브유를 사용했느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리브유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들이 마트에서 우리에게 팔면서 심장을 보호하는 액체 황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가공되고 이미 산패된 기름에 불과하며 당신의 몸속에서 패스트푸드 한 끼보다 더 심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진우 박사님은 최근 올리브유 산업의 가장 큰 거짓말을 폭로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50세 이상, 성인 5,000명 이상을 7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당신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340% 더 높았고,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은 280% 더 높았으며, 관절염, 당뇨병, 심지어 일부 암을 유발하는 만성 염증에 걸릴 확률은 4배나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종류의 올리브유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 참가자들은 올리브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올리브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모든 다른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연구가 존재한다면 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왜 이게 헤드라인 뉴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불안합니다. 관련된 이익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심장병, 당뇨병, 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안다면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약 700조 원 가치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사람들이 계속 아픈 것을 기반으로 생존합니다. 심장병 약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조 원의 수입을 창출합니다. 당뇨병 약은 또 다른 수십조 원을 가져다 줍니다. 항염증제는 또 수십조 원을 더합니다. 만약 올리브유 사용 방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다면 제약회사들은 수백조 원의 수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 박사님과 같은 연구가 묻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류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또한 당신의 의사가 아마도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적이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건강과 영양을 연구해 온 수년 동안 저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천연 해결책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협할 때마다 그것은 억압되거나 오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보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은폐 행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의 할머니이신 이 여사님은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복용량을 늘렸지만 그녀의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약 55만 원 이상을 약값으로 썼지만 몸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법을 배운 후 이 여사님은 일상생활에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석 달 만에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우 현저하게 개선되어 의사는 그녀의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달 만에 그녀는 15년 동안 먹어온 콜레스테롤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매우 놀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의사에게 자신이 한 올리브유 변화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효과가 분명한 이 방법을 계속하라고 격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약물 기반 훈련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의사들이 기적적인 개선을 보더라도 그들은 이미 제약회사에 의해 세뇌되어 천연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구체적인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박 박사님의 연구에서 발견된 가장 위험한 올리브유 실수 5가지를 공유할 것이며 당신이 적어도 그중 3가지는 저지르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실수 첫 번째, 잘못된 종류의 올리브유 사용하기. 어느 마트에 가든 수십 가지의 올리브유 옵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라이트, 퓨어 올리브유, 냉압착. 마케팅 수법은 그것들이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모두 같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올리브유 산업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표시된 대부분은 사실 가짜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으로 표시된 올리브유의 70% 이상이 그 등급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사고 있는 것은 화학적으로 처리되고 값싼 기름과 섞인 정제유입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유는 진짜 올리브유의 건강상의 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건강에 해롭기까지 합니다. 정제 과정은 트랜스 지방과 다른 독성 화합물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동맥을 손상시키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식물성 기름보다 더 나쁜 기름을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강하고 톡 쏘는 후추 맛이 나야 하며 심지어 가볍게 기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은 짙은 녹색이나 황금색이어야 하며 절대 투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절대 플라스틱 병이나 투명한 유리병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단순히 유통기한이 아니라 수확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올리브유가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가짜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 두 번째, 올리브유를 위험한 온도로 가열하기.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일 것입니다. 저는 요리 프로그램, 요리책, 심지어 건강 웹사이트에서도 이것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올리브유를 고운 요리에 사용하라고 말하는데 이 조언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올리브유를 섭씨 16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이것은 뜨거운 팬에서는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기름은 화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올리브유에 이점을 주는 건강한 화합물들이 파괴되고 독성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독성 화합물에는 암, 심장병,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알데하이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올리브유를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 즉 IgEs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가열한 올리브유로 요리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당신을 안에서부터 늙게 만드는 화합물로 자신을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의 안전한 온도는 섭씨 120도 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요리 방법이 이 온도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볶음 요리는 보통 섭씨 150도에서 200도에 이릅니다. 튀김은 심지어 섭씨 26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스레인지의 중불조차도 올리브유를 안전 온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올리브유로 요리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름이 실제로는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의 실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시기는 더 위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은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시기 실수, 당뇨병을 유발하는 양 실수, 그리고 당신의 올리브유를 독성 물질로 바꾸는 보관 실수에 대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제약회사들이 억압했던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리고 당신의 생명에 수십 년을 더할 수 있는 박 박사님이 개발한 완전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댓글로 당신이 이런 실수들을 저질렀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은 올리브유를 계속 가열해 왔나요? 마트에서 산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있나요? 당신의 정직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수 세 번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당신이 들어본 모든 건강식단 조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당신을 매우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시기는 그것이 당신을 치료할지 아니면 죽일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와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며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죠? 틀렸습니다. 박 박사님의 연구는 올리브유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당신의 몸속에서 염증 폭풍을 일으켜 심장마비, 뇌졸중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당신이 올리브유를 빵, 파스타, 심지어 건강한 곡물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조합은 과학자들이 식후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간단히 말해 당신의 혈액이 식사 후에 걸쭉한 지방 입자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방 입자들은 당신의 동맥벽에 달라붙어 심장병의 기초를 다집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올리브유가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될 때 그것은 실제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 조합을 독소로 간주하고 면역 반응을 시작하여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 위험을 증가시키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59살의 건설 노동자이신 최 선생님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최 선생님은 2년 동안 지중해식 식단을 따랐으며 매 끼니마다 자신이 고품질이라고 생각하는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아침 토스트 위에 올리브유, 점심 샐러드 속에 올리브유, 저녁 채소 속에 올리브유. 하지만 최 선생님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의 활력은 떨어지고 관절 통증은 심해졌으며 의사는 그의 심혈관 위험 인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혼란스럽고 좌절했습니다. 그는 모든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일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최 선생님이 올바른 올리브유 섭취 시기를 배운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식사와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을 멈추고 몸의 자연적인 리듬과 조화를 이루는 특정 시간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최 선생님의 활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관절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다음 혈액 검사는 의사가 현저한 개선이라고 부를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바른 올리브유 섭취 시기는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마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 최소 3시간 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다른 음식과 섞일 때 발생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이 기름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간단한 변화이지만 올리브유가 당신을 치료할지 해칠지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수 4번째는 양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실수 중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은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으니 많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은 사람들을 무덤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매일 대략 4큰술을 섭취합니다. 이것은 많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과잉이며 건강 위기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님의 연구는 매일 한 큰술 이상의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심지어 고품질이고 올바르게 사용된 기름이라도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유는 순수 지방이며 한 큰술에 12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4큰술은 당신의 일일 섭취량에 480칼로리를 추가하는데 이는 식사 한 끼를 더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섬유질,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와 달리 이것들은 뇌에 포만감 신호를 주지 않는 빈 칼로리입니다. 이러한 칼로리 과부하는 당신의 몸이 여분의 에너지를 지방, 특히 장기 주변의 위험한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내장 지방은 염증성 화합물을 생성하여 심장병, 당뇨병, 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병의 과정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로리의 영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올리브유 섭취는 또한 당신의 오메가 지방산 균형을 깨뜨립니다. 올리브유가 일부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오메가6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량으로 섭취될 때 이 오메가6 지방산은 당신의 전신의 염증을 촉진합니다. 이상적인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약 4대 1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비율은 20대 1에 가깝습니다. 이는 주로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의 과도한 섭취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한 비율은 만성 염증을 일으켜 관절염, 심장병, 우울증,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의 64살 은퇴한 간호사이신 윤 여사님을 통해 이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수년간 올리브유를 대량으로 섭취하며 이것이 그녀의 심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대량으로 사용하고 보충제처럼 한 숟가락씩 마셨으며 스무디와 샐러드에도 추가했습니다. 그녀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윤 여사님은 3년 만에 제2형 당뇨병에 걸렸고 체중이 18kg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렇게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사람이 왜 이런 문제들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올리브유 섭취량을 올바른 양으로 줄인 후 그녀는 6달 만에 16kg을 감량했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바른 올리브유 섭취량은 하루에 한 큰술을 넘지 않으며 이상적으로는 한 찻술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염증 과부하의 위험 없이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영양에 있어서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실수 5번째는 당신이 올리브유를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 실수는 심지어 고품질의 기름조차 당신의 가족을 독살하는 독성 물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부엌 찬장이나 조리대에 두고 빛과 열에 노출시킵니다. 이것은 눈앞에 숨겨진 건강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빛, 열, 산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러한 요소에 노출되면 산화라는 과정을 겪으며 자유 라디칼이라는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자유 라디칼은 당신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며 암과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이 지금 부엌 찬장에 둔 그 올리브유 병은 이미 산패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냄새나 맛이 나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산패는 빛과 열에 노출된 지 며칠 만에 시작되지만 당신이 감각으로 알아차리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는 기름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올리브유 보관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 이상적으로는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겨 있어야 하며 절대 플라스틱이나 투명 유리병에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개봉 후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1년 또는 그 이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절대로 대용량의 올리브유를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렴해 보이는 그 큰 병들은 실제로는 건강 재앙입니다. 당신이 병의 절반을 썼을 때 남은 기름은 이미 몇 주 동안 산소에 노출되어 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제약회사의 반응, 이제 당신은 왜 이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왜 건강단체들은 이러한 지침을 홍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답은 다시 제약회사가 건강정보를 억압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박 박사님이 처음 그의 연구를 발표했을 때 제약회사들은 즉시 손상 통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의 발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반대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의학저널에 후속 연구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의 대학 연구비를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님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구를 계속했고 이 모든 실수들을 해결하는
포괄적인 올리브유 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테스트되었으며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심장병이 역전되었습니다. 당뇨병이 사라졌습니다. 염증이 최대 80%까지 감소했습니다. 제약회사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박 박사님 자신에게 오명을 씌우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격을 의심하고 그의 연구 방법을 공격했으며 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패하자 그들은 그냥 그의 연구를 무시하고 그것이 주류 의학 교육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의료 정보가 통제되는 현실입니다. 만약 천연 해결책이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든 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든 그것은 억압될 것입니다. 이 올리브유 프로그램은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묻힌 생명을 구하는 정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러한 억압이 초래하는 건강위기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올리브유로 자신을 독살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기름이 오히려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합니다. 만약 그중 70%가 가짜 기름이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백만 명이 매일 자신의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적된 건강 영향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예방할 수 있었던 수십만 건의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만성염증, 관절 통증, 인지능력 저하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숨겨진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 또한 파괴적입니다. 부적절한 올리브유 사용과 관련된 의료 비용은 매년 수백조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단지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 돈은 절약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 돈은 제약회사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가고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 손상을 되돌리고 당신의 건강을 진정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박사님의 프로그램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과 이 완전한 프로그램, 즉 제약회사들이 억압하려 했던 그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진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냉압착이어야 하는데 이는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수확일이 지난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여러 나라의 혼합유가 아닌 단일 원산지에서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유리병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가족 농장입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어떤 올리브유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품질로 유명한 특정 지역의 오일을 찾으십시오. 500ml 한 병에 약 35,000원에서 55,000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식품 저장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네, 탁해지고 걸쭉해지겠지만 이것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상온에 두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절대로 올리브유를 가스레인지 근처와 같은 열원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작은 병을 사서 빨리 사용하십시오.
250ml 한 병은 혼자 사용할 경우 한 달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항상 가장 신선하고 건강상의 이점이 가장 큰 기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바꾸는 식이 프로그램입니다. 절대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2시간 이내에 올리브유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최적의 시간은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며 물 이외의 어떤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기 전 최소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한 큰술이 아니라 한 찻술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떤 것과도 섞지 말고 직접 마시십시오. 기름은 강하고 톡 쏘는 후추 맛이 나야 하며 가볍게 기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폴리페놀이라는 유익한 화합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다른 음식과 섞일 때 발생하는 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기름을 올바르게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간 동안 물은 마실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만약 올리브유를 음식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유일하게 안전한 조합은 전분이나 설탕이 없는 생채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작은 양의 녹색 잎채소 샐러드에 최대 한 찻술에 올리브유를 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는 반드시 이전 식사 후 최소 4시간 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미 발생한 손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간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해 왔다면 당신의 몸에는 제거해야 할 염증성 화합물과 산화 손상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해독 단계는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의 완전한 이점을 보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30일 동안은 올리브유 섭취량을 하루에 단반 찻술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축적된 독소를 제거할 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올바르게 사용된 기름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로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해독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당신의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수량을 하루에 최소 체중 킬로그램 수 곱하기 30에서 40ml로 늘리십시오. 이것은 독소를 씻어내고 해독 과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독 과정에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물에 고품질의 천일염을 약간 넣으십시오. 이 단계에서 밀크시슬 보충제와 민들레차로 간을 지원하십시오. 이러한 천연 화합물은 당신의 간이 수년간의 부적절한 올리브유 사용으로 축적된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C반응성 단백질, 즉 CRP와 같은 염증 지표, 혈중 지질 검사, 공복 혈당을 포함한 기준 혈액 검사를 받으십시오. 90일 후에 이 검사들을 반복하여 개선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매일 증상 일지를 작성하여 에너지 수준, 관절 통증, 소화 문제, 수면의 질을 기록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 안에 개선을 보이며 30일이 되면 현저한 변화를 느낍니다. 체중과 신체 구성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은 염증 감소와 신진대사 개선으로 인해 종종 체중 감량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첫 달에 외서 7kg이 빠진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람들의 놀라운 성공 사례를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이들은 실제 사람들이며 실제 결과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증명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은퇴한 교사 김 선생님은 단 60일 만에 염증 수치가 75% 감소했습니다. 그의 관절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수년간 복용해온 한겸증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심지어 다른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출신의 할머니, 이 여사님은 콜레스테롤 약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당뇨병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녀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넉 달 만에 7, 2에서 4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13kg을 감량했고 지금 72살의 활력이 60살 때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건설 노동자 최 선생님은 그가 완전한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만성 피로는 사라졌고 관절 통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몇 년 전에 포기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윤 여사님은 제2형 당뇨병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16kg을 감량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의 변화에 너무 놀라 심지어 다른 당뇨병 환자들에게 그녀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극적인 사례는 서울에 사시는 67살의 사업가이신 오 회장님일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으로 심장 우회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올리브유 프로그램을 실행한 지 6달 후 그의 후속 혈관 조영술은 그의 동맥 막힘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그것을 자신이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본 가장 현저한 역전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적이나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의 자연적인 치유 메커니즘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한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진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섭취할 때 몇 가지 강력한 치유 과정이 시작됩니다. 첫째, 진짜 올리브유 속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화합물로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심장병, 관절염, 인지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관절 통증과 에너지 수준에서 그렇게 빠른 개선을 보는 이유입니다. 둘째, 올바른 올리브유 섭취는 인슐린 감수성과 포도당 대사를 개선합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조절에서 종종 현저한 개선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기름은 당신의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 약물 필요성을 줄입니다. 셋째,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당신의 전신에 손상된 세포막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세포 기능과 통신을 개선하여 더 나은 장기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올바르게 섭취된 올리브유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개선하는 화합물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서 종종 개선을 얻는 이유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제약회사의 방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맹렬해졌습니다. 그들은 올리브유가 어떻게 사용되든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의과대학에 모든 식이지방이 위험하다고 가르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진짜 올리브유를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제정하도록 로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스스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극적인 건강 개선을 경험할 때 그들은 제약회사가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더 오래 살고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비싼 약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산업의 절박함은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억압하기 위해 점점 더 공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원들을 위협하고 저널에 압력을 가하며 심지어 규제기관이 진짜 올리브유 생산자를 폐쇄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항상 퍼져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소셜미디어, 대한건강 웹사이트, 그리고 입소문이 이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백만 명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결과를 본 모든 사람은 진실의 옹호자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생명에 수십 년을 더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즉각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첫째,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올리브유든 버리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비싸든 또는 얼마나 남았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마트에서 왔거나 부적절하게 보관되었다면 그것은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큽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진짜 올리브유를 연구하고 구매하십시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진짜 오일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업체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네, 그것은 마트의 기름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약값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셋째, 즉시 식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아침 첫 번째로 공복에 반 찻술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증상과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주 안에 개선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넷째, 기준 혈액 검사를 받아서 당신의 개선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사에게 천연 해결책이 약물 개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정보를 당신이 아끼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치명적인 올리브유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 프로그램은 단지 하나의 음식이나 하나의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고 당신이 아픈 것에서 이익을 얻는 의료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고 천연적인 해결책이 종종 비싸고 위험한 약물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당신이 건강은 복잡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비싼 약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당신의 식단, 운동, 그리고 생활 방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 예방되거나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당신의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다른 음식, 보충제,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류 의학으로부터는 이런 것들을 절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같은 채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강력한 이익 집단에 의해 억압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회수, 모든 공유, 모든 댓글은 이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백만 명을 실망시켰고 계속해서 환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질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천연 해결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점점 커지는 운동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증명되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계획입니까? 당신은 아프고 피곤하고 약에 의존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차고 자유롭게 보낼 것입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선택할지 압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이미 무엇을 선택했는지 압니다. 문제는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올리브유에 대한 진실에 대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아끼는 모든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이와 같은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통제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질병은 불가피하다거나 비싼 약이 당신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설득하게 두지 마십시오. 치유의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억압된 건강 비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